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39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정말 오늘은 손실 안 보고 싶었는데요. 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일단 그 한일단조 오버에서 넘어왔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버 종목을 지금 잘못 잡으니까 그래서 오버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도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그 손실은 계속 생기는데 장중에 손실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잡아가지고 오버했던 종목이 마이너스 나면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걸 장시작 해가지고 종목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엄청나게 만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를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 어떤 이게 지금 그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예측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맞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정시가 혼두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0.45% 상승하긴 했는데, 이게 왜 악재가 되느냐 하면, 일단 독일 증시가 3% 정도 빠졌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해외 증시 보시면,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미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을 때 독일 증시하고 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강하게. 여기서부터 지금 미증시가 여기 있다면 독일 증시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유럽 유럽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경제가,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한 방에 그냥 확 식어버렸습니다. 3% 정도 빠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쭉 장대 연봉으로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비춰졌습니다. 이건 이제 왜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느냐면, 나스닥 지수가 0.45% 상승한 거는 별 도움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8%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하자면 1.8% 상승해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국내 증시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근데 0.45% 겨우 상승할 정도고 다운은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는 미증시가 상승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오르고 보니까 미증시가 못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못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연준의 긴축 우려감에다가 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뒤로만 당겨 볼게요. 요거 하락할 때까지만 해도 연준에서 3월달에 빅스텝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지표, 고용지표라든가 여러가지 지표들을 참고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미리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지난밤 말고 그 전날 이거 떨어질 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SVB라는 지역은행이 파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행이 왜 파산했냐 이렇게 설명이 자꾸 너무 들어보면, 연준이 너무 빠르게 높은 금리를 고금리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국채금리가 따라서 자꾸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국채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또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죠.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채권을 팔아갖고 메꾸려고 보니까 채권값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100조 가지고 있는데 돈이 급해갖고 팔려고 그러니까 50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50조가 빵꾸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동성 위기가 온다는 게 감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 와갖고 내 돈 내놔라고 이제 예금 있는 사람들이 돈 찾으러 막 몰려오니까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거래 중단 시켜놓고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됐는데 이게 이제 파산하게 됐을 경우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이 은행 하나가 문제였으면 이 SVB라는 이 은행 하나의 어떤 문제였으면은 파산시키는 게 오래 낫죠. 지역은행이니까 크게 그 문제도 별로 없을 거고 아예 파산해보고 다시 새로 구축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지역은행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연준의 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산했기 때문에 이 회사하고 비슷한 지역은행들은 똑같이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반등했다가 오늘 국내 증시가 확 무너지는 이 이유는 이 부분은 SVB 이 은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많은 지역은행들이 똑같이 파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전 세계 은행들이 다 투자를 해놨을 거기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미국 국채는 보증수표다 싶어 많이 투자를 해놨을 겁니다.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 장부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게 표면화돼 가지고 위기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우려감이 있다. 이게 이제 두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표면으로. 옛날에 그 리먼 사태 때 증시가 완전히 폭락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죠.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죠. 그때는. 미국이 그 영화로도 막 나오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걸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그 진짜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IMF로도 못 살아날 정도로 망했을 건데요. 그 달러 찍어가지고 자기들 미국의 그 빚덩이를 부실 덩어리를 전 세계로 그냥 다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들 살아난 거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뭐 코로나가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돈 장난에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줬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그냥 그 밀어붙이다가 석유 팔아먹고 뭐 농산물 팔아먹고 하려고 그렇게 이제 돈 끌어모아야 자기들 이제 위기 코로나 때 그 썼던 돈을 다 메꾸어 넣어야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봤던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 시간 끌어가지고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기름 팔아서 돈 벌어먹고 농산물 팔아서 돈 벌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탄탄하다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부작용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미국 고용도 탄탄하고 다 좋다 이랬는데 뻥 터지고 나니까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생길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다. SVB 이 은행 사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아침에 1290 얼마로 해갖고 안정을 취했는데 지금 다시 환율이 1311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채권은 3.503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하면 거의 완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0.5포인트 빅스텝으로 하느냐 0.25포인트 하느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0.5포인트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0.5포인트 인생은 할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자꾸 올리는 바람에 이 사탄이 났는데 또 올리면 맞아 죽겠죠. 그래서 0.5포인트는 사라졌고 0.25포인트로 하느냐 안 올리느냐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하면 악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 금리를 내려도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내리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해갖고 사람들이 또 난리 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위험하구나 이래갖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투매가 나올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금리 내리지도 못하고 0.25포인트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0.25포인트 만약 못한다 그러면 0.5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정도의 사태까지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축 우려감은 이제 잊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환율이 1311원까지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긴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이렇게 1300원대로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했거든요. 오늘 매도한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그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만 해도 1290 얼마였는데 1311원으로 급격하게 지금 이 환율이 바뀌는 거는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갖고 지금 미국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 코리아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매도하는 이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환율 보고 나서 1300원대로 가면 그 전에는 연준에서 긴축하려고 그래가지고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1300원대 뒤로 나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이 작정하고 팔아갖고 지금 달러로 바꿔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기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을 여력이 없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시면 일본 증시도 보시면 초토화됐습니다. 거의 어제부터 계속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쫙 빠졌는데다가 1점 몇 프로 빠졌는데다가 오늘 2.2%나 추가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좀 팔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돈을 막아야 되겠죠. 지금 뱅크런 막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돈이 지금 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은 연준의 긴축을 오늘 저녁인가 CPI 발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무시해도 될 겁니다. 아마 CPI가 얼마나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 0.5%는 못 올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은행 파산하는 이 부분이 더 이상 확산 안 하고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엄청난 여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이틀 전까지의 악재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었다면 지금은 유동성 위기 쪽으로 되겠죠. 금융권 은행의 파산 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위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더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로 튈지 예측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5포인트에서 0.1포인트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아침에는 좀 올랐었어요. 그 나스닥 선물이 0.6 7 이렇게 가갖고 이제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막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 증시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판단해갖고 국내 증시를 시간에 걸려서 매수할까 매도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왔고 이 매도가 계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를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당히 위험하고요.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 미수는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이 웬만한 종목들이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종목 있죠.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이 신용이 10%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웬만큼 좀 올라갔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한 7% 정도 급은 되는 것 같아요. 눌러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지금 신용이 금액이 눌러보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본이 신용 한 7, 8% 이상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배팅하는 사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쭉 내려오면요. 이 종목 신용 한번 볼까요? 이도 한 6%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급등하고 있을 때 못 잡았는데 저도 이 종목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서 팔아봤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제가 팔았는 가격 근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못 샀는데 쭉 내려오면 되게 사고 싶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쭉 오늘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쭉 빠져갖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미 풀배팅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미수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신용으로 풀배팅하고 확 지르면 다행히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급등해가지고 이게 상승하면 괜찮은데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만약 주춤해갖고 휘청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린 겁니다. 신용 높은 종목은. 그러니까
어제가 하락의 첫날이었죠.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아, 며칠 됐네요. 그럼 이제 이거 반대 매매가 당장 내일부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급락해버리면 아침에 그 반대 매매로 그냥 매도가 나와갖고 급락 출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시간의 거래 그 처음 출발이 마이너스 2%대 3%대로 딱 잡혀가 깜짝 놀라게 하죠. 이제 물론 개장할 때 되면 이게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올리긴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갭으로 툭 떨어졌다가 올라올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위험 관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소액으로 단타 매매 해갖고 돈 벌는 쪽이 아니고 이제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손절하고 그 다음 최대한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매매 쪽으로 지금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막 급등하고 있을 때는 종목 잘 잡아갖고 하나 잡으면 20-30% 오르면은 수익 나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할 때는 잘못해갖고 물려갖고 빠져버리면 10% 20%씩 쑥쑥 빠져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반토막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기존 강했던 뭐 AI 관련주들 보시면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게 좋다는 종목이 14%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솔트룩스 이 종목도 12%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급락해서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나갔던 뭐 로봇 관련주 그 잘 나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격이었는 이 종목도 뒤로 밀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앞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 안 됐기 때문에 악재 해소될 때까지는 위험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걸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꼬리도 안 달리고 그냥 최저점 마감을 해버렸네요. 근데 너무 또 막 급락한다고 또 보기도 어려운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거래소를 6,3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실제로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이 최종적으로 1조 4천억을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작년 후반부터 해서 외국인 올해 초반까지 해서 거래소를 10조 넘게 매수했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는데 여기서 급락해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볼 겁니다. 팔지도 잘 못합니다. 외국인은 물량 많기 때문에 던지면 현물 종목을 던져버리면 쭉 빠져버리니까 손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대량으로 선물 매도한 거는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 푼 매수했으니까 완전 하방이죠. 하방 구축한 거는 오늘 빠질 거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추가로 더 빠졌을 경우에 위험이 닥쳐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익 보려고 매도 친 게 아니고요. 외국인은 이 선물 매도하는 게 매도해갖고 오늘 얼마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선물 매도를 최대한 많이 하방으로 배팅을 많이 쳐놔야 만약에 악재가 생길 경우에 현물을 팔 때 쭉 떨어지면 그걸 선물에서 이익을 생겨가지고 샘샘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방으로 상당히 구축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거 선물 매도 쳤으니까 여기 이익을 봐야지 그러고 현물 확 던져갖고 밑으로 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외국인은 그냥 위험관리 해지 차원에서 매도를 딱 포지션 구축해 놓고 있는 거지 오히려 안 빠지는 쪽이 외국인한테는 나을 겁니다. 현물을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방 구축해 놓으면 만약에 안 빠지면 선물은 순식간에 정리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선물 매도 쪽으로 하방 쪽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명확하게 오른다 내린다를 제가 말을 못하고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예측하기가. 이거 예측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 악재는 지난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어제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상승으로 코스닥을 들어올려놓고 오늘은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4%나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개인들이 예측할 수 없도록 행동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제 외국인들이 하락적으로 생각해갖고 던졌다면 지수가 쭉 빠지면서 외국인이 손실을 엄청나게 받겠죠.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던져야 되니까 쭉 손실을 보면서 밑으로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밑에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들어올렸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빠지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오늘 장 시작할 때 보시면 아침에 거의 안 빠지고 보합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쭉 매도하면은 개인들이 이걸 다 받는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던지는 거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2,400억, 기관이 2,600억 갖고 던지는 걸 개인들이 다 계속 미수로 막 받았겠죠. 쭉 받아갖고 매수하면서 그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미수 정리하고, 최대한 그 배팅 조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뭐 내일 또 갑자기 악재 해소해갖고 증시가 급등해버리면 그때 매수할 걸 또 후회하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억수 길게 했는데 일단 제가 했는 종목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일단조 이거 손절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바로 손절했어야 되는데 왜 바로 손절 못했냐면 이 퍼스텍 때문에 좀 짜증나게 이것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퍼스텍도 시간에서 빠지고 있죠. 이 참 웃긴단 말입니다. 어제부터 퍼스텍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약간 들어올리는 느낌 났는데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그 항공 뭐 어디에선가 퍼스텍의 기술력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퍼스텍이 그 항공기 부품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갭으로 뜬 겁니다. 대충 여기서 시작했겠죠. 자,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막 실명이 하다가 쭉 땡겨 올려버렸어요. 땡겨 올려버리니까 이게 전쟁 관련주니까요. 퍼스텍이 올라가니까 이거 빅텍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빅텍도 안 빠지고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못 파는 거죠. 한일단조를. 혹시나 이거 저는 이제 올라가려고 생각 안 했고 퍼스텍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팔려고 조금 더 올라가면 팔려고 딱 기다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눈치채가지고 이거는 퍼스텍 개인 종목의 호재니까 그 빅텍이나 한일단조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 이래갖고 이제 지수 빠지니까 이거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손절해갖고 여기서 손실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6만원 손실은 거의 대부분 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그 다음 이 퍼스텍 말 나온 김에 얘가 쭉 밀렸다가 이거 다시 또 쫙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왜 올라갔냐면 누가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수주 물량 잔고가 1조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무슨 진짜 3천원짜리 종목이 수주 잔고가 1조가 있으면은 그 공시가 나올 건데 여튼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수주잔고 일제 거리니까 놀래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나중에 뒤로 밀어갖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조 설마 1조씩이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도 지금 피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얘 때문에 오늘 빨리 매도를 못해갖고 좀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단조 정리했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매매한 건 SPG였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샀다 팔았다 몇 번 했는데 큰 재미는 못 봤고 결과적으로 SPG를 종가에 거의 종가에 잡았습니다. 종가에 잡았는데 지금 현재 요게 시간에 거래에서 한 3.3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 강했죠. 여기서 갭으로 떠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는데도 잘 버텼는데 여기 가서 이제 시장이 워낙 밀리니까 뒤로 쭉 밀려버렸어요. 여기서도 한번 덜 올리려고 시도를 했었고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매도가 많이 나와갖고 뒤로 밀렸었고 덜 올리려고 하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를 했고요. 이건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현대에서 감속기 쪽에 기업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올라갔거든요. SPG가. 그리고 올라가다가 두드러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지금 오늘도 올라가려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충 느낌이 SPG하고 SP 시스템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조금 느낌 이상하고 SBB테크하고 이 두 개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좀 웃긴 게
어제 SBB테크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제 SPG는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좁혀보면 이 두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보시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SPG가 한 3.35% 오르니까 SBB테크는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SPG가 진짜구나 하고, 이제 SPG는 자꾸 올라갈 거고, SBB테크는, 아니네, 그러고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장에 SPG가 현재 시간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도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막, SBB테크가 막 올라가면, 어제도 그랬거든요. 아무런 뉴스도 없었는데 한쪽이 그냥 막 올라갑니다. 이 세력들이 매수해갖고 쭉 끌어올리면 반대쪽이 쭉 내려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SPG의 날이라 그랬고 SPG가 올라가면 SBB테크가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한 3% 오르면 3만원이죠. 그래서 상황 봐서 팔락가에 아깝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긴 한데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코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미증시가 또 급락해 가지고 추가로 더 빠지게 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겠지만 국내 증시가 오늘 선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금 선물 지수가 약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급락하지만 않으면 당장 급락하는 모습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한 종목을 못 팔고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다 손절해 버리면 만약에 내일 좀 미증시가 반등 나와갖고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또 따라잡으려면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SPG 한 종목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일 반등할 것 같이 보이긴 한다, 그죠? 유럽 증시 한번 보고요. 진짜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는 0.4%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봤을 때, 미증시도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대체로 그냥 불확실한 이야기만 한 것 같으네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봐하는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심각하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추가로 더 빠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잘 잡아가지고 포지션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신에 미수 같은 거 정리하고 안전하게 좀 비중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부터 자꾸 불안하다는 얘기를 너무 해버려 가지고 들으시면서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도 지금 사실 방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저렇게 나온 상황에서 근데 또 내일 추가로 외국인이 여기서 더 매도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 그렇게 보여지니까 위험 관리를 해놓은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드렸고요. 오늘 장에 그나마 괜찮게 봐줬던 거는 엘컴텍은 이거 인버스 개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반등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요. 제가 이날 한번 접근해 봤는데 이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미증시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막 올라가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안전자산 선호 해가지고 24,000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자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은 워낙 강해가지고 이건 들어갈 꿈도 못 꾸겠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오늘 뉴스 좀 있었던 게 이 데모라는 종목, 뭐죠? 중국이 러시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살짝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건 저 관심 종목으로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노리고는 있거든요. 오늘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이 8%대가 되기 때문에 와, 많이 줄였네요. 이게 11%씩 가다가 손절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손절해 갖고 신용 많은 종목들은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쭉 흘러내려 버리죠. 이는 이제 손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이제 손절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그 방법이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기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안 올리려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물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물가 낮추려면 할 수 있는 게 중국과의 그 미중 간의 갈등을 해서 일단 시켜야 되죠. 그래야 중국산을 지금 다 막아버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하기가 싫을 겁니다. 그럼 이제 대만 쪽이 불안해지고 하니까 그건 싫을 거고, 그 다음 하나 있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끝나줘야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러시아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가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아직까지 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끝내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거 그 뭐 우크라이나가 안 끝내면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끝내려면 끝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러시아가 뭐 총국 공세를 해갖고 바흐무트인가 거기 점령 막 되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뭐 큰 소리 칠 입장이 안 되죠. 자기들이 막 힘이 있을 때는 뭐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잘못하면 더 밀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체면을 살리는 정도에서 휴전하는 쪽, 이런 쪽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선뜻 못 들어간 거는 시장이 불안해갖고 매수는 못했고, 항상 노리고 있다가 장중에 뭐 협상 이야기 나오면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그 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이건 신용이 많은가요? 잠깐만요. 9% 되죠. 그 신용 많으면 거의 못 올라갑니다, 이거. 밀리죠. 데모보다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히림이라는 종목이 이게 인도네시아에 무슨 비행장 건설인가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고 이 혼자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대충 이런 정도 뉴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GTS 이 종목도 시장이 좋아진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그 쌍용차 그 재거래되는 그 호재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들었다 놨다 자꾸 하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올린 것 같고요. 그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지키는 거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KGTS하고 데모는 전쟁 끝난다는 뉴스 나와야 이제 그 뛰어 들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SPG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뭐 빠져봐야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평선 다 와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적게 빠지고 오른다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니까 대충 두 종목밖에 없네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은 제가 워낙 그 겁나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포기하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을 해 놓을게요. SPG 요건 이제 내일 추가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KGTS 시장이 반등한다면 노려볼 만한 종목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그 투자원칙 바꿨습니다. 기존의 투자원칙에서 잃지 않는 매매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일단 SPG 지금 100만 갖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오버이긴 한데 요건 이제 그 약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면 오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아침에 그 바로 안 뛰어들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갑자기 툭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9시 30분까지는 시장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강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찾아가지고 배팅을 100만원을 3등분 해가지고 33만원 그 다음에 66만원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한 방에 그 크게 손실을 나면 안 되니까요. 한 5만 원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손실을 끊고 조금씩 수익 전환하는 그 훈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원칙 바꿨고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혹시 뭐 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했다가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푹 쉬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